일상생활, 의생활, 정장, 면접 때 입는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곳이 있다고 한다. 우리 회사는 대부분 짙은색 정장을 입고 출근을 한다. 셔츠, 나는 다리미로 다려 셔츠에 주름을 폈다. 동생은 흰색 셔츠에 까만 바지를 즐겨 입었다. 무늬, 나는 봄이 되면 화사한 무늬의 원피스를 자주 입는다. 아이는 알록달록 예쁜 무늬가 있는 옷을 마음에 들어 했다. 건조, 햇볕이 좋은 날에는 이불을 빨아 햇볕에 자연 건조를 시켰다. 건조가 다 끝나지 않았는지 빨랫감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다. 부츠, 부츠 안에 신문지나 종이를 넣어 보관하면 부츠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부츠는 신고 벗기 불편해 한겨울에도 부츠를 잘 신지 않는다. 구멍, 어디에서 뜯겼는지 새로 산 옷에 작은 구멍이 났다. 호주머니에 구멍이 뚫려 있었는지 동전이 바닥에 다 떨어졌다. 달다, 어머니는 블라우스 안쪽에 단추를 하나 더 달아주셨다. 이 옷은 단추 대신에 지퍼를 다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낙다, 대학 입학 때 샀던 와이셔츠는 너무 오래되어서 낡고 색도 누렇게 변해 있었다. 나는 입지 못하게 된 낡은 옷을 이용해 아이들 인형 옷을 만들었다. 의류, 남성 의류가 예전보다 색상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화려해졌다. 최근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디자인을 앞세운 의류 회사들이 많아졌다. 보석, 나는 보석이 박힌 화려한 반지보다는 얇은 금반지가 더 마음에 들었다. 신라 시대 당시 상류층의 장신구는 보석을 많이 사용해 화려하게 만들었다. 얼룩, 바지에 케첩을 쏟아 큰 얼룩이 졌다. 신문지에 있는 기름기를 사용해 옷의 얼룩을 없앨 수 있다고 한다. 희다, 흰 옷은 흰옷끼리 따로 모아 세탁기를 돌렸다. 빨래를 한꺼번에 빨았더니 흰 옷이 분홍색으로 물들어 버렸다. 검다,
우리는 선생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았다. 할머니는 종종 미용실에 가셔서 하얗게 센 머리를 검게 염색하셨다. 담그다. 엄마는 물감이 묻은 아이의 옷을 세제를 푼 물에 담가 놓았다. 나는 물에 담가 놓았던 셔츠를 꺼내 손으로 비벼 빨았다. 묻다. 김치를 먹다 흘려 티셔츠에 빨간 김치 국물이 묻었다. 산책을 하다가 넘어져 옷에 흙이 많이 묻어 있었다. 코트. 겨울에는 코트보다 패딩을 입어야 확실히 더 따뜻하다. 첫 출근이라고 정장에 코트까지 갖추어 입었다. 수선. 이 가게는 내가 10년 동안 구두며 가방 수선을 맡기는 집이야. 못에 걸려 옷에 구멍이 났는데 혹시 수선이 가능할까요? 세탁물. 겨우내 입었던 세탁물을 맡기러 세탁소에 가는 길이다. 세탁물에 세제를 너무 많이 풀었는지 아무리 헹궈도 계속 거품이 남아 있었다. 다리다. 나는 정장 바지에 줄을 세워 다렸다. 아직 다리지 않은 원피스에 온통 주름이 가 있었다. 재다. 엄마는 아이의 치수를 재 직접 옷을 만들어 입혔다. 결혼을 준비하며 반지를 낄 손가락의 사이즈를 재러 다녀왔다. 옷차림. 영주는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썼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학교에 오라고 했다. 식생활. 상하다.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에는 식품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한다. 반찬에서 쉰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상한 것 같다. 담다. 어머니는 반찬을 그릇에 정갈하게 나누어 담곤 하셨다. 나는 아이의 접시에 고기를 작게 잘라 담아주었다. 영양. 우유는 영양이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나는 건강을 위해 모든 영양 성분을 골고루 먹으려고 한다. 채우다. 우리는 쇼핑하기 전에 백화점 식당에 가서 배부터 채웠다. 입덧은 공복에 심해지므로 가벼운 음식으로 속을 채워두는 것이 좋다. 가루.
아이는 바닥에 가루를 흘리며 과자를 먹었다. 어머니는 핫케이크 가루에 우유를 넣어 반죽을 만들었다. 뿌리다. 아이는 아이스크림에 초콜릿 시럽을 가득 뿌려 먹었다. 고기를 굽기 전에 고기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 두었다. 아침밥. 나는 아무리 바빠도 출근 전에 아침밥을 꼭 먹으려고 한다. 부모님께서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해 두고 회사에 가셨다. 버섯. 나는 버섯에 소금을 뿌려 구워냈다. 독을 가진 버섯도 있으므로 산에서 버섯을 캐서 먹으면 안 된다. 차리다. 별로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우리 부부는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요리를 해 저녁을 차린다. 덜다. 음식을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작은 접시를 많이 준비했다. 형은 그릇 대신 냄비 뚜껑에 라면을 덜어서 먹었다. 국물. 어머니는 된장국 국물 맛을 보고는 싱겁다며 소금을 넣으셨다. 나는 국물이 한번 끓은 뒤에 찌개에 파와 두부를 넣었다. 끼. 동생은 살을 빼겠다며 하루에 한 끼만 챙겨 먹었다. 하루 3끼를 거르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잘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데우다. 밥이랑 국 냉장고에 넣어 놓았으니까 먹기 전에 데워서 먹어. 나는 전자레인지에 식은 밥을 데웠다. 쓴맛. 나는 커피의 쓴맛에 아직 적응이 안 되어 설탕을 가득 넣어 마셨다. 아이는 약을 먹을 때면 약의 쓴맛에 얼굴을 찌푸렸다. 간편하다. 머리를 짧게 잘랐더니 손질하기 간편했다. 휴대전화를 사용해 물건 값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썩다. 양파를 잘못 보관했는지 다 썩어서 버려야만 했다. 여행을 다녀온 사이에 달걀이 다 썩어 고약한 냄새가 났다. 조리. 신임 요리사는 정해진 조리 시간을 넘기는 바람에 음식을 태웠다. 한식의 조리 과정에서는 발효가 중요하다고 한다. 과식. 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과식을 줄이고 매끼 일정한 양을 먹기로 했다. 아무리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라도 과식을 하면
소화가 안 되게 마련이다. 뚜껑, 친구는 와인을 마시기 전에 와인 뚜껑을 미리 열어 놓았다. 반찬 그릇의 뚜껑을 열어 먹고 싶은 반찬을 그릇에 덜었다. 식욕, 입맛이 없었는데 식탁 위의 음식들을 보자 갑자기 식욕이 생겼다. 어디에선가 고기 굽는 냄새가 풍겨와 식욕을 자극했다. 양념, 나는 간장, 꿀 등을 넣고 불고기 양념을 만들어 소고기에 넣고 버무렸다. 여러 가지 양념을 발라서 구운 닭꼬치가 정말 맛있었다. 지방, 지방 함량이 적은 육류는 건강에 좋다. 지방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껍질, 아이는 귤의 껍질을 까 알맹이를 제 입에 넣었다. 감자 2개하고 양파 하나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겨주세요. 냉동, 빵은 냉장 보관보다는 냉동 보관을 하는 게 좋아요. 이 음식점은 냉동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생고기만을 고집한다. 삶다, 끓는 물에 소금과 식초를 넣고 달걀을 넣어 10분쯤 삶았다. 일요일인데 밥 말고 국수를 삶아서 먹는 건 어때? 주거 생활, 주민, 화재로 5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이웃을 아파트 주민들이 이불을 펴 받아냈다. 지역 주민들이 환경 보호를 이유로 골프장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공사, 학교는 3월 개학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도로 공사로 일부 도로가 통제되어 차가 너무 막혔다. 골목, 밤새 우리 집 앞 골목에 쌓인 눈을 치웠다. 나는 택시를 타기 위해 골목을 빠져나와 대로로 향했다. 실내,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 아이들도 추운지 오늘은 바깥놀이를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만 놀았다. 건설, 댐 건설로 인해 할머니께서 사시던 마을이 물에 잠기고 말았다. 나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다. 창고, 새로 이사한 집에는 창고가 있어서 잡동사니를 보관하기에 좋다. 학교 창고는 책상, 운동기계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닿다. 벽에 닿지 않게 조심했는데 옷에 페인트가 묻었다. 의약품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먼지. 나는 졸업 앨범을 찾으러 먼지가 풀풀 날리는 지하 창고로 들어갔다. 나는 밀대로 침대나 소파 밑에 쌓인 먼지를 닦아냈다. 건축. 고딕 양식은 유럽의 성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 양식이다. 시멘트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다. 가스. 가스를 사용한 후에는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를 하는 것이 좋다. 며칠 전부터 주방에서 가스 냄새가 나기 시작해 가스 공급 업체에 신고했다. 향하다. 건축가는 햇빛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남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내었다. 어두운 밤, 나방 여러 마리가 가로등 불빛을 향해 모여들었다. 세차. 우리 주유소에서는 5만 원 이상 주유 시 무료 세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흙탕물이 튄 차를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세차를 맡겼다. 주택.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가기 힘들었다. 우리 회사는 회사 근처 주택을 몇 채 매입해 직원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치우다. 우리는 부모님께서 오시기 전에 서둘러 집을 치웠다. 새벽부터 나가 골목에 쌓인 눈을 치웠는데 금세 다시 쌓였다. 손잡이. 방문 손잡이를 여러 번 돌렸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언니는 현관문 손잡이에 달린 자물쇠에 열쇠를 넣었다. 동. 아파트 107동 앞에서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장터가 열립니다. 동생은 아파트 앞동에 사는 친구를 놀이터에서 만나 놀았다. 가꾸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정원 가꾸는 법을 배웠다. 나는 텃밭에 가족들이 먹을 채소를 직접 가꾼다. 선. 아이들은 운동장 위에 막대기로 선을 그어 출발선을 표시했다. 컵라면의 용기 안에 표시된 선까지 끓는 물을 부었다. 소음. 내가 지냈던 호텔은 기차역 근처에 있어서 소음이 심했다. 윗집 공사 소음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시스템.
4층 화장실에서 불이 났으나 화재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도둑이 들자 무인 경보 시스템 경보가 울리는 동시에 자동으로 경찰서에도 신고가 되었다. 난방, 우리 대학 건물은 11월 1일부터 난방을 시작합니다. 이 방은 난방이 잘 안 돼서 그런지 겨울을 보내기 너무 춥다. 사용법, 나는 할머니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렸다. 오늘 안전사고 교육 시간에는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익혔다. 도심, 평생을 시골에서만 지내신 할아버지께서는 도심 생활이 힘들다고 하셨다. 겨울철 시청 앞 광장에 가면 도심 한복판에서 운영되는 야외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다. 베란다, 우리 가족은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화단을 꾸몄다. 나는 햇볕이 좋은 날이면 이불을 베란다에 널어 말렸다. 지저분하다, 이번 주말에는 지저분한 집을 대청소할 예정이다. 가게 주인은 가게 앞에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쓰레기를 치웠다. 생활용품, 용품. 나는 이불, 그릇 등 신혼집에 필요한 용품을 사러 남대문 시장에 갔다. 출산 전에 아기 옷, 기저귀 등 준비해야 할 용품이 많았다. 화분, 이사를 가면 베란다에 화분에 꽃을 심어 가꾸고 싶다. 나는 부모님께서 여행을 가신 동안 화분에 물을 주었다. 기구, 이사 후에 주방 조리기구 정리 등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나는 유학 시절에 미용기구를 사서 직접 머리 손질을 했다. 건전지, 시계가 멈춰 건전지를 새 것으로 갈아 끼웠다. 아이의 장난감 기차의 건전지가 다 닳았는지 움직이지 않았다. 도구, 대청소를 하려고 걸레, 밀대 등 청소에 필요한 도구를 주문했다.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낚시 도구를 챙겨 낚시터에 가셨다. 커튼,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자 방 안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나는 매주 한 번 커튼을 모두 떼어내어 깨끗하게 빨았다. 가습기, 방이 너무 건조해 가습기를 틀어 습도를 높였다. 나는 코가 막히지 않도록 가습기를 사용해 적당한 습도를 유지했다. 신문지,
고구마나 시금치 등 채소를 신문지로 싸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아이들은 신문지를 접어 딱지치기를 하며 놀았다. 통, 친구가 김치를 나눠주겠다며 큰 통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아이는 플라스틱 통에 스티커, 지우개 등을 담아 정리했다. 가전제품, 나는 신혼집에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등을 사러 가전제품 매장에 갔다. 고장난 가전제품들을 새로 사기 전에 수리를 받아보기로 했다. 버튼, 열린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게 했다. 전원 버튼이 고장났는지 아무리 눌러도 컴퓨터가 켜지지 않았다. 베개, 형은 베개를 베고 누워 텔레비전을 보았다. 아이는 베개 대신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웠다. 손목시계, 지수는 연신 손목시계를 보며 친구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나는 아버지께서 졸업 선물로 사주신 손목시계를 늘 손목에 차고 다닌다. 전자레인지, 어제 먹다 남은 피자와 치킨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다. 나는 떡을 냉동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에 해동해 먹었다. 중고, 나는 친구가 타던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했다. 요즘에는 중고 서적을 파는 서점에서 책을 사는 편이다. 최신, 병원에 최신 의료 장비가 도입되어 질병의 진단이 더 정확해졌다. 최근 영화관에 안 가서 그런지 최신 영화는 잘 모른다. 바늘, 나는 바늘에 실을 꿰어 떨어진 양말을 꿰매었다. 언니는 바늘과 실을 사서 아이에게 줄 인형을 만들었다. 다리미, 나는 구김이 간 바지를 다리미로 곱게 다렸다. 내일 입을 셔츠의 주름을 다리미로 쓱쓱 폈다. 세제, 나는 찬물에 세제를 풀어 얼룩이 묻은 옷을 담가 놓았다. 설거지를 할 때는 그릇에 세제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궈야 한다. 일회용품, 아이들은 버려진 일회용품을 깨끗이 씻어 만들기 활동을 했다.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시설 이용 가능 통화 가능 지역으로 나오는데 무슨 문제인지 전화가 되지 않는다. 서류를 검토한 후에 계약 가능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 오후 3시부터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요일에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모두들 가능해요? 시설, 이 캠핑장은 샤워실, 수영장 등 시설이 좋아 인기가 많다. 학생들은 학교 안에 있는 낙후된 시설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의견을 냈다. 설치, 우리는 학교 앞 횡단보도 설치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12월이 되자 서울 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가 한창이다. 수리, 2층 화장실은 현재 수리 중이오니 3층 화장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다. 신청서, 나는 인터넷으로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수영대회에 신청서를 낸 사람은 모두 100명이다. 접수, 한국 요리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한다. 문화센터 강좌 신청 접수는 매달 28일부터 시작합니다. 접수하다, 학교는 오는 2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겠다고 공지했다. 수리 신청을 접수하시면 수리기사가 곧 전화를 드릴 겁니다. 사항, 장학금 신청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주 회의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보관, 책 보관에도 적정한 온도가 있는데 보통 20도가 좋다고 한다. 어머니는 우리가 선물한 목걸이를 서랍 깊숙이 보관만 하셨다. 일반, 제가 연구하는 책들은 20세기 당시 일반 대중들이 보던 책입니다. 공원은 마지막 시설 점검을 마친 후 다음 달부터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문의, 기타 문의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도서관으로 해주세요. 문의하다, 호텔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호텔 직원에게 문의했지만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들었다. 새학기 등록 기간을 알고 싶으면 사무실에 문의해봐. 임시, 회장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임원들은 임시 총회를 열었다. 갑작스런 해고에 임시 노조를 결성해 함께 대응합시다. 점검, 오늘 점검 중에는 비상벨이 여러 번 울릴 예정이다. 오늘 1시부터
아파트 소방시설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하다. 가스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식당이 깨끗한지 점검하고 위생 상태가 나쁜 식당은 영업을 할 수 없게 해야 해. 기관. 관계 기관의 허가 없이는 취재를 할 수 없습니다. 도서 대여는 개인은 10일, 어린이집 등 기관은 30일 동안 가능하다. 자세하다. 사전 신청 시 유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불가능하다. 병원에서 할머니께서 건강을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녀는 도전을 멈추지 않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해냈다. 국립. 어떤 나라의 대학은 모두 국립으로 등록금을 안 낸다고 한다. 서울 내 특수학교는 사립이 가장 많고 공립, 국립순이다. 우편. 제주도에 있는 동생 선물을 우편으로 보냈다. 신청서를 우편 접수 시 1월 24일 오후 5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일반인. 9월에 한해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일반인에게 천문대를 개방한다. 이번 역사 강좌는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 태풍의 영향으로 몇몇 지역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우리는 최근에 발생한 은행 전산장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추가. 서울시는 올 겨울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회사의 일손이 부족해 추가로 직원을 더 모집하기로 했다. 추가하다. 신제품에 여러 기능을 추가하였다. 발표 내용에 신문기사 자료를 추가하면 좋겠어. 편의. 새 도서관은 밝은 조명, 넓은 책상 등 학생들 편의를 고려해 설계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공공.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양보가 필요할 때도 있다. 나는 공공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본다. 내부. 내일부터 일주일간 도서관 내부 방수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집이 좀 좁은 것 같지만 건물 내부가 밝아 마음에 들어요. 인원.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총 11명이다. 신청 인원이 10명 이하면 강좌가 취소된다.
시간, 길다. 연휴가 길어서인지 여행업계가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다. 긴 장마와 태풍으로 올해 쌀 수확률이 감소하였다. 순간,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네,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된다. 빌린 책은 10일 내에 반납해야 한다. 당시, 색소폰은 처음 발명되었던 19세기 당시에는 음악계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다.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려 앞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종일, 나는 이삿짐을 정리하는 데만 종일이 걸렸다. 지난 주말에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종일을 집에만 있었어요. 늦어지다. 짙은 안개로 인해 비행기 출발이 늦어진다고 한다. 6시까지 회의가 이어지는 바람에 퇴근 시간이 좀 늦어졌다. 초기, 중세 초기에 서양에서 만들어진 지도를 보면 바다 괴물이 그려져 있다. 의사는 아직 초기 단계니까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당일, 캠핑 당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비가 올 경우에 행사가 취소됩니다. 지난 수요일 휴가를 내고 당일로 부산 여행을 다녀왔다. 올, 오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르다. 나는 첫 출근에 들떠서 이른 아침부터 잠에서 깼다. 신제품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연대, 이 책은 2000년대 초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아버지는 1980년대 후반 컴퓨터를 처음 접했다고 하셨다. 초반, 경찰은 30대 초반의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축구 결승전에서 양 팀은 경기 초반부터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다. 당장, 집에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서 마트부터 가야 할 것 같다. 다음 주부터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오늘날, 나는 오늘날 사회에서의 남녀 역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음악과 가수는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당분간,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아줘. 병원에서 당분간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 야간, 우리 병원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매일 저녁 8시까지 야간 진료를 실시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3번 퇴근 후 스페인어 야간 강좌를 듣는다. 정기, 대부분 박물관의 정기 휴관일은 월요일이다. 수도관 정기 점검으로 오전 3시부터 5시까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제시간, 태풍으로 비행기가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했다. 우리는 약속 장소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서둘러 출발했다. 즉시, 평소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한 덕분에 졸업 즉시 가고 싶던 회사에 취직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처음 본 순간 즉시의 사랑에 빠졌었다고 하셨다. 정오, 벌써 정오가 다 되었으니 점심을 먹고 다시 회의를 시작합시다. 광장에는 낮 12시가 되면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앞날, 신랑 신부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날 그 교통사고로 앞날이 창창한 대학생이 목숨을 잃었다. 밤늦다, 동생은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했다. 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밤늦도록 밀린 이야기를 했다. 한동안, 사장님은 한동안을 침묵을 지키며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 의사가 처방해준 진통제 덕분에 한동안은 통증을 잊을 수 있었다. 교통, 승객, 관광버스가 추락하면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승객들이 크게 다쳤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으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주시길 바랍니다. 운행,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와 지하철의 운행 간격이 짧아졌다. 태풍 북상으로 일부 열차 지연과 운행 중단이 예상된다. 좌석, 나는 비행기를 탈 때 창가 쪽 좌석을 선호한다. 휴일이라 그런지 영화관에는 빈 좌석이 하나도 없었다. 지나치다, 나는 지하철에서 졸다가 그만 목적지를 지나쳐 버렸다. 나는 단골집을 지나쳐 새로 생긴 식당으로 들어갔다. 놓치다, 아침에 늦잠을 자서
학교 앞까지 가는 버스를 놓치고 말았다. 나는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부산행 막차를 놓쳤다. 대중교통, 서울시는 폭설에 대비해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렸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운동도 되고 기름값도 아끼게 되었다. 차량, 폭설로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지역 축제로 주말 동안 시청 앞 도로의 차량 통행이 통제될 예정이다. 구역, 횡단보도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잠시라도 차를 세우면 안 된다. 학교나 유치원 앞 등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 승용차, 화물차와 승용차 추돌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퇴근 때 타던 승용차가 고장이 나 당분간 버스를 타고 출근할 예정이다. 교통수단, 최근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고속철도와 같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통행, 주말 나들이 차량으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통행이 원활하지 않다. 홍수로 차량 운행에 제한되었던 도로의 통행이 재개되었다. 면허,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요즘 면허를 따려고 운전학원에 다니고 있다. 바퀴, 나는 바람이 빠진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넣었다. 홍수로 차량 바퀴가 침수되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밀리다,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서 차가 많이 밀린다. 나는 차가 밀리는 게 싫어 가능한 지하철로 출근을 한다. 오토바이, 나는 방학 때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했다. 영수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기 전에 헬멧부터 썼다. 귀가, 명절 연휴를 앞둔 직원들은 귀가를 서둘렀다. 요즘 남편은 야근을 하느라 날마다 귀가가 늦다. 붐비다, 서울역은 고향에 가는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그는 사람들로 붐비는 마트를 지나 근처 재래시장으로 갔다. 차선, 나는 차선을 바꾸다가 그만 앞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이 반대편 차선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도,
강릉행 KTX의 개통으로 철도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 앱을 이용한 철도 예약에 문제가 생겨 열차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안전띠, 교통사고가 났지만 안전띠를 메고 있어 크게 다치지 않았다. 차에 탈 때는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 차도, 내가 우회전하는 순간 강아지 한 마리가 차도로 뛰어들었다. 집 앞 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교통사고가 빈번했다.